가격대나 뭐 이 성능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어떤 CPU가 조금 이렇게 난 땡긴다. 20년째 컴파니 생각하고 있는 고승영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AMD에서 신종 X3D 대여받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벤치를 돌리면 뭐해. AMD에서 CPU를 대여받았으면 이렇게 AMD 마크를 딱 달고 나왔었어야지. AMD 옷을 주든가 그러면. 더 큰 사이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컴덕들 등치 모르십니까? 아유, 하루 종일 그냥 벤치 돌리라고 고생하셨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CPU는 바로 7500X3D, 엠바고가 벌써 풀려있는 9850X3D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7500X3D 몇 코어 몇 스레드 제품이죠? 6코어 12스레드 제품으로서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7600X, 7600, 7500F 여기에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래서 7500X3D라는 네이밍으로 들어간 거고요. 850X3D 요거는 그럼 짐작을 좀 해보시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 조금 한 스푼 더 들어간 약간 그런 제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크를 비교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 시네벤치입니다. 7500F 기준으로 했을 때 멀티코어가 14630점, 싱글이 1641점 이렇게 나오고요. 9600X 같은 경우에는 15925점, 2125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나온 7500X3D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가 7500보다 좀 낮아요. 12640점, 싱글코어도 마찬가지로 소폭 낮은 정도인 1590점. X3D가 들어가면서 이제 코어를 조금 낮춘 게 아닌가, 발열을 조금 신경 썼나, 약간 요런 듯한. 그 다음 제품인 9850X3D 또한 멀티코어 성능이 23280점, 싱글코어는 2194점. 동일한 이제 8코어 제품이었던 7800X3D와 비교했을 때는 17517점, 싱글은 1699점. 9800X3D가 23181점과 2033점으로 약간 보시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이 9850X3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9800X3D 제품보다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이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뭐 싱글이랑 멀티가 딱 예상치만큼 딱 올라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CPU의 점수를 이렇게 판별하는 3D 마크 CPU 테스트를 같이 돌렸는데요. 마찬가지로 7500F 점수보다 7500X3D의 점수가 소폭 낮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9850X3D의 대부분의 점수들이 기본적인 9800X3D보다는 잘 나오고 있다, 지금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두 가지 X3D CPU 모델 작업용으로 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나온 건가요? 아니, X3D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게임용으로 나왔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X3D라는 네이밍이 붙어 있으면은 게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CPU다 보니까 게임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마크를 해왔는데 이 벤치마크 할 때의 이 시스템 CPU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7500F, 7500X3D, 9600X, 그 다음에 10800X3D, 9800X3D, 9850X3D 이 6가지 CPU를 사용을 했고요. 쿨러는 에너맥스의 아쿠아 360 퓨전 제품으로 했는데 아무 수냉 쿨러나 갖다 박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인보드는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나온 뜨끈뜨끈한, 이번에 2026년도 1월달 CES에서 최초로 공개된 에이서스에서 나온 에이서스 ROG 크로스 헤어 X870E 다크 히어로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CPU 옆에 아수스 전용 수냉 쿨러를 장착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단자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아수스에서 뭐 수냉 쿨러랑 같이 빌려주면 그때 리뷰해 보도록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튜닝 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5600을 갖다 껴도 5200으로 인식하고, 이 CPU 자체가 원래 거기까지밖에 지원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점 때문에 튜닝램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까? 네, 6000 클럭에 CL30으로 맞춰질 수 있는 튜닝 램 G스킬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에는 X4가 다 적용이 되어서 메모리는 32GB로 이렇게 맞춰졌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보드보다 램이 비싸더라고. 이제는 진짜로 테스트한 거 좀 보여드려야겠죠.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가장 성능이 낮은 7500F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218프레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바로 위에 9600X가 현재 평균 프레임 230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500X3D가 237프레임으로 나오게 되고요. 7800X3D는 238프레임, 9800X3D가 마찬가지로 238프레임, 9850X3D도 239프레임. 이 네 가지 X3D 모델들이 다 비슷비슷한 평균 프레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7500과 9600X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X3D로 가면서 그 1% 로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저는 오버워치를 갖고 와봤습니다. 마찬가지로 7500F는 평균 프레임 319프레임, 9600X가 297프레임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7500X3D가 무려 344프레임 껑충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800X3D, 그 다음에 9800X3D, 9850X3D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X3D CPU에서 350프레임 이상은 충분히 방어를 해주고 있다. 9600X 제품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위 프레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7500F와 9600X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현재 200대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7500X3D부터는 평균 프레임만 벌써 350프레임이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고요. 9800X3D와 9850X3D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0프레임이 넘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800X3D와 9800X3D의 7에서 9%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이 배틀그라운드에서만큼은 성능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배틀그라운드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7000번대 CPU보다는 9000번대 CPU를 선택하시는 것이 높게 성능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온라인 게임은 로스트아크인데요. 이렇게 7500F와 9600X는 각각 160프레임과 200프레임으로 나오는 반면에 X3D 모델의 시작인 7500X3D부터는 무려 평균 프레임이 230프레임 이상 나오게 되고요. 9000번대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300프레임이 육박하는 수준으로 평균 프레임이 뻥튀기가 되는 보실 수 있어요. 9000번대 X3D를 가시는 것이 성능만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스팀의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게임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습니다. 7500F와 9600X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75프레임과 225프레임으로 각각 나오는 반면에 X3D로 모델이 넘어가게 되면 평균 프레임이 무려 250프레임까지 9600X보다 약 10% 정도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9800X3D와 9850X3D를 보시게 되면 309프레임, 324프레임 이런 식으로 많이 뻥튀기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컷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필드에서 또한 마찬가지 양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일시정지 시켜놓고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게임,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논 X3D CPU의 경우 각각 7500F가 185프레임, 9600X가 거의 199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7000번대 X3D 모델로 갔을 때는 소폭 더 향상이 됩니다. 이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X3D 캐시 많이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폭이 적은 것 같아요.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게임을 즐겨 하신다라 그랬을 때는 굳이 가격대가 좀 비싼 X3D 모델을 가시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사이버펑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게임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X3D 모델들이 좀 강세입니다. 7500F와 9600X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13프레임, 124프레임, X3D로 올라가게 되면 평균 프레임이 140프레임, 150프레임, 154프레임, 153프레임 이런 식으로 점점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6코어만 쓸 것이냐, 8코어를 다 쓸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8코어 제품들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6코어 제품과 8코어의 경계선인 7500X3D와 7800X3D를 비교했을 때는 약 6% 정도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매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함께 벤치를 돌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 번 재지 못하다 보니 들쭉날쭉하는 약간 이런 모습들도 보이긴 보입니다. 일하면서도 열심히 벤치까지 돌렸다. 이런 점 강력하게 아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능적인 벤치마크는 대충 됐어요. 이게 성능이 사실 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딸려와야 할 만한 보드라든지 쿨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싼 게 구성이 돼버리면 너무 안타깝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브라보.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은 9850X3D와 7500X3D가 각각 이 쿨러 내가 봤을 때는 치킨보다는 싼 것 같아. 이 메인보드는요. 이거 대충 한 13만 원? 이거부터는 시작하시면 좋아요 라고 하는 구성으로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오른쪽에 있는 7500X3D 이렇게 제가 강조 표시해 놓은 걸 보실 수 있겠는데 5분 이상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럭이 거의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뭐 30클럭 떨어졌어요. 이 온도 같은 경우도 최대 77.5도였는데 현재 76.6도, 평균 75도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로틀링이 아예 없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인케이스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는 높게 잡아주면 좀 좋겠다
물론 작업할 때만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고사양 작업하고 있을 때 9850X3D도 볼 건데요. 최대 클럭 대비해서 현재 클럭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 한 70클럭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소비 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140W에서 139W로 이 메인보드에서 오는 스로틀링은 없을 것이다. 다만 쿨러 부분이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대 온도 92도까지 싱글 타워형 쿨러보다는 트윈 타워 쿨러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3D 모델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작은 그래픽보다는 좀 큰 그래픽 카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발생되는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랭 쪽보다는 순행 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의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메인보드를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9850X3D 같은 경우에는 22,918점 정도, 메인보드가 좀 최상위급 보드랑 들어갔을 때보다 30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7500X3D 같은 경우에는 12,659점으로 이건 오차범위 수준이네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목적이 게임일 때나 사는 거지 주 목적이 작업이신 분들이 이 CPU를 사시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이 게임은 배그랑 사펑만. 야, 스로틀링은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진짜 실제 게임 벤치 이렇게 돌려봤는데 첫 번째는 7500X3D를 배틀그라운드에서 돌렸을 때입니다. 자, 왼쪽이 현재 순행 쿨러가 들어갔을 때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싱글 타워형, 최대 온도가 순행 쿨러 때도 66도였는데 싱글 타워형 쿨러 꼈을 때도 69도밖에, 이 바이오스 버전 때문에 소폭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심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은 9850X3D를 비교한 영상인데요. 온도 부분 먼저 봐주시면 좋습니다. 순행 쿨러 꼈을 때 72도, 싱글 타워형 쿨러도 78도, 프레임도 거의 하락이 없는 수준이다. 내가 정말 예산이 너무 안 돼, 들기는 좀 힘들어 하시면 싱글 타워형보다 10,000원 정도 비싼 아니 그래도 여러분, 아니 이 얼마짜리 CPU인데 이거 그거 괜찮은 이런 트윈 타워형 쿨러를 가시면은 좋겠다.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사이버펑크를 돌렸는데요. 그리고 8코어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이런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9850X3D의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점. 자, 그래서 앞에서 정리됐던 이 결과들을 보고 좀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좀 있나요? 7500X3D 같은 경우에는 B650MA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딱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권장돼서 함께 사용될 쿨러 같은 경우에는 치킨보다 싼 쿨러 9850X3D 같은 경우에는 트윈타워 정도, 그리고 메인보드는 보급형 보드를 함께 사용하셔도 크게 뭔가 게임만 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나 뭐 이 성능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어떤 CPU가 조금 이렇게 난 땡긴다, 7500X3D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멀티 성능 좀 아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근데 작업 돌리려고 타는 CPU는 아니잖아요. 게이머들 위주의 어떤 견적에서는 7500X3D만큼 괜찮은 CPU가 없을 것 같다. 8코어 제품인 783D나 983D 내지는 9850-3D보다는 성능 차이가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코스로 보인다. 850X3D 많이 아쉬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엠바고 전이고 가격이 뜨기 전이니까 비슷한 가격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취해볼 만한 그런. 얼마 정도 비싸면 살 거야, 형? 얼마 정도 비싸면 살 거냐고? 나 같으면 있잖아, 9800X3D 가격에 9850X3D를 살 수 있으면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비싸더라도 나는 9850X3D 살 것 같거든? 근데 형, 그러면은 9800X3D 가격에 9850X3D를 주는 거 어때? 한번 생각 좀 해볼게.